지금 언론이 조국 이 사건을 좀 더 큰 충격으로 덮어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고유정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의붓 아들도 죽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를 만들어서 막 그 실검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성에 있는 그 무시무시했던 그 사건도 계속 뉴스를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고유정이 남편과 아이를 죽인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나 개인이에요. 그리고 화성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개인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국 사태는 이것은 아무리 무시무시한 걸 갖다 대도 덮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건은 도저히 사람들의 어떤 궁금증,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이상 자기들이 어떤 노력을 해도 별 수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유시민이 굉장히 재밌는가 봐요. 자기가 계속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이 즐거운가 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주장이 너무 억지스러우니까 진짜 뭐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봐도 아니 무슨 이런 일이 유시민 또 한 건 하나, 이러면서 저는 정말 너무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기가 막혀갖고. 그러니까 법조계도 그렇고 언론계도 그렇고 사법계도 그렇고 전부 다 어이가 없어갖고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시민을 이제 비호하는 세력들, 그들은 극문 똥파리잖아요. 극문 똥파리야 워낙에 자금이 많잖아요. 근데 그 극문 똥파리의 대장임이 이제 완전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 3명, 남자 극문 똥파리 한 3명을, 대장을 한 3명을 보자면은 조국 하고 그 다음에 유시민이었던 거죠. 그런데 한 명을 일단 좀 남겨놓고요. 양정철 그쪽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완전히 이제 정권의 최고 정점에 있으면서 자금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조국은 자금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자리였잖아요. 또 이제 유시민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재단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코스프레를 했잖아요. 노무현 새로운 노무현이다. 난 제목도 그거 듣고는 얼마나 유치하든지 기가 막혔어요. 새로운 노무현이 누군데 니냐?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싶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 극문 똥파리들이 얘기하냐면은 조국을 보고 제2의 노무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이 그때 논두렁 시계로 그렇게 이제 검찰들한테 당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당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부패와 연루돼 가지고 지금 사건이 터진 건 비슷한데, 노무현하고 조국이 틀린 건 뭔가요? 노무현이 그때 얼굴 변하면서 말을 바꾼 사람인가요? 전혀 딴 얘기죠. 이 사람은 지금 그때 계속 하는 말마다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나고 있고, 너무너무 뻔뻔하게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그 몸짓, 이런 것들이 정말 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아주 역겨워요. 그러니까는 조국이 이렇게 정말 거북스러운 느낌하고 유시민이 가지고 있는 거북스러운 좀 느낌 틀리거든요. 유시민은 지금 이제 요즘에 너무 많이 이 사람이 추해져 가지고 어깨도 좀 이렇게 구중해요. 운동을 안 하나 봐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피부도 시커멓디해요. 잠을 못 자는지. 그리고 하는 말은 전부 다 완전히 들어보면은 궤변 중에서도 그런 궤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반응을 한번 보면은 기가 막힌다니까요.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유시민이 이제 자기가 무슨 민주당 당원도 아니잖아요. 조국이 결국은 낙마할 거니까 자기가 그 자리를 전부 다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완전히 내가 한 몸이야, 조국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하고 한 몸인 것처럼 지금 보이잖아요. 그것을 다 썰어 담겠다는 거죠. 그런 욕심으로 지금 유시민은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통하는 그런 극문 똥파리 부대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마구 그냥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자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지고 놀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정직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힘을 합쳐 가지고 이런 이들을 응징을 하고 반드시 정치권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지금 현재 더욱더 이 나라가 더욱더 비참해질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보다도. 지금도 자살 행렬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요즘에 이런 뉴스가 안 올라오죠. 너무 이런 부패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20대도 그렇고 사업에 실패한 40대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하지 않으려면은 이런 사람들은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극문 똥파리 대장들, 이 사람들 반드시 쫓아내야 돼요. 근데 이들은 지금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역사가 퇴보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더 퇴보하고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나요? 유시민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또 들어볼게요. 나는 중도였는데 유시민 저런 말도 안 되는 발언하는 거 보고 진보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너무 억지스럽다. 예. 그리고 또 이런 걸 믿는 젊은이들이 있나? 유시민은 진짜 개실망이다. 사라져라. 유시민 법도 모르면서 초등학생도 아니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생긴 얼굴과 꼬라지대로 놀고 씨부린다는 게 정답. 그 상이 무엇을 닮았는지는 말 안 해도 척 보면 알 수 있지요. 유시민 그냥 조용히 좀 지내세요. 정치에 관심 없다는 분이 요즘 너무 나대네요. 그냥 조용히. 유촉새가 또 나섰네. 정신줄 놓고 있네. 유시민이 이런 욕을 들어먹을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런데 유시민이 만들어 놓은 채널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은 또 이제 완전히 슈퍼챗을 쏘아 올리면서 맞아요 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런 욕 먹는 거는 또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어떤 욕을 얻어먹으면 또 해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칭찬해주는 사람들한테 또 힘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악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성을 유시민은 다 가지고 있죠. 조국도 그렇고 굉장히 유유가 상종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국정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퇴임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처럼 불행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으려면은 반드시 조국은 이번에 잘라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유시민은 멀리해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을 데려다가 아까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후계자로 만든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계자로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않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나 이명박처럼 불행한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하면서 이런 사건이 눈에 안 보였던 것처럼 또 나중에 나의 뒷자리를 내가 좀 이렇게 안전한 퇴임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이 해결해 줄 거야 하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 어리석은 판단이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을 뒤에서 칼을 찌를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하는 이 행동도 결국은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엿을 먹인 것 아닙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두 사람을 절대 신뢰하면 안 돼요. 일단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시기를 봐서 빠른 시간 안에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남아있는 시간을 그래도 버틸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국민들의 살아있는 깨어난 사람들의 원성을 제대로 알아듣고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에게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댈 수 있는 그런 검찰이 되어 달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게 빈말이었나요? 그 말이 정말 진심이었다. 그런 마음도 일부 있었다. 한 50%는. 그렇다면은 지금 악의 어떤 그런 표본이에요. 얼굴을 바꾸는. 그러니까 조국하고 유시민 같은 사람은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 곁에 두면 안 되죠.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양다리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다리는 확실하게 이제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다리 가지고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같이 죽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게 안 보인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없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될 것 같나요? 예, 이 사람들이 있으면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가라앉게 돼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아니, 촛불을 들어가지고 박근혜를 끌어내린 게 누군가요? 예, 국민이고 주권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 이것도 결국은 국민들이 그래도 한 사람을 잘라낼 수 있는 용기가 있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면서 진짜 한 번 더 지켜보리 하는 마음을 가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나의 후임으로 놔둬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게 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그 후환이, 무시무시한 후환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게 했던 말이 50%라도 진심이라면은 한 다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것만이 문재인 대통령도 살고 또 이 정권이 살아서 어쨌든 힘들더라도 굴러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새로운 정책들을 이렇게 내놓을 때도 신임이 가는 거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국을 끝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 어떤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아무리 뭐 고유정이 어쩌고 뭐 화성이 어쩌고 해도 눈에 들어오나요? 전혀 안 들어와요. 미완의 문제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와요? 아우, 또 장난치네. 어디 장난치고 있노? 지금 전부 다 뉴스 너가 장난치고 너가 지금 전부 다 그거 순위 조작하고 그런 거 아니야? 다 알거든? 그 수법을 다 봐왔잖아요. 드루킹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주권자들은 안 속는다니까요. 어떻게 계속 속여 먹어요? 한번 쏘갔으면 됐지 또 쏘겠어요? 신뢰를 받으려면은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조국을 잘라내고 유시민을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전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옆에 책사들이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쓴소리 하는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금 그래도 쓴소리 하러 온 사람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명도 없나요? 누군가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차라리 윤석열 검사하고 검찰총장하고 대화를 나누세요. 그 사람하고 그 사람한테 쓴소리를 들으면서 뭘 물어보세요.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니까. 그게 눈에 안 보입니까? 아이고, 참 답답하신 분이에요, 진짜.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공지영만급도 정신없는 여자가 거의 뭐 동급이 하나 있어요. 자유한국당의 류여혜라고.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지금 또 한번 떠보려고 이렇게 나대는데요. 보니까 그 홍준표한테 아주 욕을 얻어먹었죠. 근데 홍준표가 또 이 여자한테 뭐 완전 집에 주모 같은 여자라고 하면서 아주 비하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열받아 가지고 뭐 홍준표를 막 공격을 하면서 욕을 해대고 막 아무데나 가가지고 그 자기가 그래도 최고위원이었는데 자기를 무시하다니 이러면서 막 거품 물고 얘기할 때 보니까는 수준이 얼마나 저질인지 거의 공지영하고 뭐 동급이더라고요. 근데 한 명은 자한당이고 한 명은 민주당이죠. 근데 이 여자가 너무 황당한 것은 거의 진짜 공정하고 정신세계가 비슷한 게 이국종 교수 그 병원에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간 겁니다. 그 병원에는 어떤가요? 환자들이 있는 곳이고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자기들 하는 일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막 과음을 지르면서 이국종을 규탄한다 어쩐다 이러면서 이들이 돈이 있으니까 이들은 뒤에서 돈을 받는 거죠. 박사모들 저 팀들도 전부 다 돈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열 몇 명이 거기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주 이제 이슈화를 시키려고 한 거죠. 거기서 그걸 가지고 이 류여혜가 자기가 뜰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중앙 뉴스까지 올라왔으니까 자기의 목표는 달성했을 수도 있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국종 교수를 갖다가 완전히 어디 아프냐는 식으로 그 아픈 사람 보살핀다고 몸도 빼짝 말라가지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또 존경받는 분인가요? 살신성인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똥파리 같은 박사모 중에서도 완전히 저질 박사모 여자가 기가 막혀가지고 뭐 그런데 이 여자는 앞뒤 분간을 못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욕을 얻어먹는데 아마도 그런 거는 이 여자는 상관 안 하겠죠. 공지영처럼 자기 얼굴, 자기 이름만 올라오면은 행복한 여자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도 뭐 목적을 달성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나라의 이 정치판의 수준이 너무나 저질스러워가지고 참 많이 창피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런 게 다 훤히 눈에 보이는 사람들 많잖아요. 정직하고 양심적인 사람들, 그런 분들이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저런 미친 것들이 또 저런 헛짓을 하네 이러고 아유 너희끼리 놀아라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나라는 더욱더 지금보다 더 불행해져 가지고 자살률은 더 높아지고요. 예, 청년들의 불행은 더 깊어진다니까요. 모두가 다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정직하고 양심 있는 사람들은 관심을 좀 많이 안 가진 경향이 있잖아요. 특히 이렇게 더러운 것들끼리 싸우는 것들 보면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피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나라를 더욱더 불행하게 만들었던 어떤 그런 이유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들, 특히 이번에 이제 이국종 교수가 지지 탄원서를 내고 하면서 이재명 살리기 범국민연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명도 받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진짜 주권자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거를 자료를 찾아보면 다 나와요. 정직한 사람을 찾아내고 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우리가 전부 다 나라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으로 솔선수범, 예, 뭐 시간이 없다면은 서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적극적으로 내는 그런 주권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이.